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입론 1분 30초 시작합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무역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보호 무역주의가 만연해졌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이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다자무역 협정 체제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블록 현상 속에서 메가 FTA는 보호 무역 기조를 타파하는 방안입니다. 경북대학교 정성은 교수에 따르면 CPTPP에서 한국은 시장 확대와 생산 네트워크 참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함을 고려했을 때 역내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간재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한일 FTA로서의 실익이 존재합니다. CPTPP는 아직 FTA를 체결하지 못한 일본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석유, 농수산물, 공업제품 등에서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섬유, 직물 등은 중국, 미 대만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비교 우위를 가진 산업이 채택될 것입니다.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열의에 있는 사업이 전환되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밖으로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안으로는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CPTPP, 한국에게 꼭 필요한 선택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찬성팀의 입론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반대팀 입론 1분 30초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이부동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양두구육, 선전은 버젓하지만 내실이 따라오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저희 화이부동팀의 주장은 이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CPTPP 참가를 통한 수출 다변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참여국과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이 태평양 동맹에 참여할 경우 멕시코와의 FTA 체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CPTPP는 실질적으로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우리 내수 시장의 피해를 우려해 산업계에서 한일 FTA를 일부 기피하고 있다는 LG경제연구원의 연구를 고려할 때 저희는 무역지도 확장의 차원에서 과연 CPTPP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둘째로 CPTPP 참가는 우리 산업의 피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CPTPP 참가는 후속 참가국으로서 양어 협상에서의 불리함, 산업 경쟁력을 높일 기회의 선제적 박탈, 한국 기업의 피해와 같은 문제를 갖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참가는 우리 농축산업계에 굉장히 큰 손실을 주게 되는데요. 위 두 가지 근거와 더불어 RCEP과 PA에 참가하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희 화이부동팀은 CPTPP 참가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대팀의 입론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자유토론 24분이 주어지겠습니다. 마지막 결승이니만큼 후회 없이 수준 높은 토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 카운트 시작할게요. 네, 먼저 찬성팀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입론을 듣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근거로 한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이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그것이 이익이라면 우리는 왜 이전까지 한일 FTA를 체결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하나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에 한국기계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일 관세 철폐에 따라 기계산업 전체 무역 수지가 악화하고 이에 따라서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러한 자료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일본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더 첨언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논거를 살펴보면은 다자무역만의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곧 CPTPP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그 참여 이유가 결국 수출 다변화로서의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반대 측에서 CPTPP의 참여 이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다자 무역 체제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거나 혹은 통관 절차나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큰 행정적 비용이 됩니다. 이런 스파게티볼 효과를 훨씬 더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CPTPP에는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을 전면 도입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가입국 원자재나 부자재를 자국선으로 인정해 특혜 관세를 부여한다는 내용인데요. 오히려 우리가 CPTPP에 미가입할 때 가입한 우리나라의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의 입론에 관해서 과연 한일 FTA로서의 실익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일본 수출 상위 품목 중 CPTPP를 통해 일본이 관세를 철폐할 경우 수출 증대 또는 관세 절감이 기대되는 주요 품목은 석유, 화학, 수산물, 비철금속 등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석유의 경우는 이미 일본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관세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라스틱 역시 관세 절감뿐 아니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비철금속 역시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대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농수산물, 직수출 품목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일 FTA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5월 18일 자료에 따르면은 실제 10가지 부문에서 중 한일 CPTPP에 한국만 가입했을 때 총 5가지 부문에서 커다란 손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찬성 측께서 제시한 자료와는 조금 맥을 달리 하는데요. 무엇보다 축산 낙농업에서는 마이너스 13.892%, 그리고 말씀하셨던 전자 부분 그리고 기계 부분에서는 각각 마이너스 0.334, 마이너스 1.558%나 떨어졌으며 기타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부분은 무려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일 FTA의 체결이 보다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한 근거를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더불어 잠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원산지 완전 누적 조항을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 KIP 정책연구 브리핑에 따르면은 원산지 누적 조항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일부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밝혔으며 더불어 소요되는 준수 비용 역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팀에서 첨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로부터 어떤 이익이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농수산물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우리나라도 당연히 관세가 철폐되므로 그에 따른 이익만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7년에 대일 수출액은 268억 달러였습니다. 수입액의 551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죠. 이렇듯 대일 적자 규모는 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과 달리 자동차, 기초 소재, 부품 등 일본 업계의 경쟁력이 높은 이런 분야에서 관세 장벽이 사라진다면 과연 국내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내수 시장에 상당한 부담,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 FTA로서의 실익이 의심된다는 것을 하나의 자료로서 증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어떤 의미인지 저희는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인하대학교 정성물류통상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PTPP가 타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0.22에서 0.33%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82에서 1.90%포인트가 추가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자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과연 어느 교수가, 어느 연구자가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하나의 단편적인 자료가 아니라 CPTPP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이 가입을 했을 때 내지는 메가 FTA
FTA가 체결이 되었을 때 특수협정 10%의 효과가 나는 등 그 자체만으로 스파게티볼 효과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경제블록 간 무역 전쟁을 대비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미시적인 차원을 넘어 거시적인 통상적인 차원에서도 훌륭한 대안이 된다는 점을 저희는 입증하고자 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되 과연 어느 부분이 우리 한국에게 더 큰 실익을 줄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 측께서 주장해주신 그러한 일정 품목에 대한 일정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손실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실을 감안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중 많은 분야, 이미 반대 측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기계라던가 화학 같은 분야는 국내 시장에서 FTA 체결 중인 미국, 유럽 연합과 경합도가 높아 대일 무역 적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익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며 어느 것이 더 큰지 파악하는 것이 이 논점에서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근차근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질문 드렸던 그렇다면 CPTPP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무역 지도를 확장하는 것이냐라고 여쭤봐 드렸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CPTPP에 참가할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증가도 중요한 법인데요. 우리나라가 CPTPP에 참가함으로써 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무역 지도 확대 단 한 개국 일본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CPTPP보다는 아세안 지역의 10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인구나 무역 규모를 따졌을 때 더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RCEP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이에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스파게티볼 효과를 계속해서 강조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스파게티볼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RCEP이라는 대안에서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안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RCEP은 되고 CPTPP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8일자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제 아무리 많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홀로 CPTPP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무역 숙지에서 92억 달러의 손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CPTPP 참여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우태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역시 당분간 미국이 CPTPP 재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의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지 저희는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 반대 측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둘씩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 중에 한 가지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CPTPP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의 편익을 누릴 수 없었다고 해서 이것이 일본과의 이 CPTPP가 일본과의 FTA 하나로서 치환될 수 없는 만큼 이것은 다자무역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선행 연구에서 구체적인 편익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지금 방금 발언하신 분께서 CPTPP가 무역 지도를 확대하는 기능은 다소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애초에 CPTPP가 무역의 이런 지도 이런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RCEP에 대한 가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RCEP가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가? 반대 측께서는 RCEP가 굉장히 효과적인 대안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RCEP 2012년 협상 이후에 5년이 넘도록 주요 현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형체가 없는 실현적인 대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이 대안이기 때문에 CPTPP라는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대해서는 RCEP가 어떤 역량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그 메가 FTA 체계로서의 가질 수 있는 역량도 CPTPP보다 높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CPTPP는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앞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멕시코가 포스트 나프타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산지 누적 혜택을 가지고 있는 CPTPP가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멕시코 재무공공부 신용부 장관 역시 우리나라를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그 포스트 나프타에 자연스럽게 편승하는, 다시 말해 원산지 누적 혜택을 자연스럽게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다자무역 협정 체제만의 장점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RCEP, 형체가 없는 RCEP를 제시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차근차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먼저 찬성 측의 모순점 먼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앞선 입론에서 다자무역 협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현재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세계로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TPP 참여 이유가 수출 다변화, 즉 우리나라의 역내 무역 지도 확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모순점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지금 한일 FTA의 경우에도 명확한 그 근거를 저희는 자료 한 가지로밖에 듣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는 또 한 가지 자료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산업별 총 무역 효과 경상수지 증감에 따르면은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의 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마이너스 78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의 하락을 갖고 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한일 FTA로서의 실익을 여전히 크게 느낄 수 없다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또한 RCEP의 경우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RCEP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저희 팀원이 계속해서 첨언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로 다자무역 협정의 장점, 즉 메가 FTA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장점은 같은 메가 FTA인 RCEP으로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말씀해 주신 한일 FTA 효과, 이 역시 RCEP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약 일주일 전이죠. RCEP 무역 자유화 수준, 그리고 내년에 타결을 하기로 최종 단계가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답변하면 될까요? 네, 일단 RCEP의 하나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솔루션이 정확히 어떤 솔루션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 이러합니다. RCEP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해결할 것이냐. RCEP가 구체적으로 단단하게 경고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5년간 주요 현황에서 난항을 맞는 시점에서 어떻게 RCEP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앞서 여쭌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성에 대한 담보 없이 그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입론에서 조금 저희 상호간에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자무역 협정 체제만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며 시장 확대와 생산 네트워크 참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파게티볼 효과가 여기서 해소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 시장이 확대되면서 내지는 다양한 나라들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메가 FTA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 확실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는 우리가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로서 한일 FTA의 요소를 근거로서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서 RCEP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RCEP은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일본이 가입국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일본과의 FTA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CPTPP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가입되어 있는 RCEP에는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 과연 이것이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과의 이런 더 자유무역을 우려하시면서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RCEP은 가입해도 된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근차근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RCEP에 관해서 문제가 뭐고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무역 지도이고요. 즉 우리나라의 높은 미중 의존도이겠지요. 이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과연 CPTPP와 RCEP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냐? 저희는 RCEP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RCEP에는 참여 국가 숫자가 많습니다. 36개국이죠. 이에 반해 CPTPP 11개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CPTPP가 RCEP보다 더 무역지도 확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RCEP에 일본이 참여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모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통상 지식의 이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RCEP의 무역 자유화 수준은 CPTPP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무역 자유화 수준으로 우리 내수 시장이 입을 피해 정도가 CPTPP보다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더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형체가 없었다, 형체가 없는 대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5년 동안 우리 통상 전문가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형체가 없다라고 폄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던지고 싶고, 저희는 오히려 발상을 전환해서 그 5년 동안 22번의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국가의 이익을 반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로 내년 타결을 우리가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첨언하겠습니다. 현재 수출 다변화적인 측면 그리고 다자무역만의 장점에 대해서는 쟁점이 충분히 오간 것 같아 다른 얘기를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두 번째 논거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더욱더 크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CPTPP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미국이 참가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손익은 결코 계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역 적자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CPTPP에는 공기업 우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많은 산업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대 금지 조항이 있다라는 것은 한국 산업에서의 거대한 문제를 끼칠 것입니다. 셋째로 정부 정책 억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CPTPP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찬성 측께서는 그러한 부작용을 전부 다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CPTPP가 수익성을 갖고 있다, 그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많은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저희가 첨예하게 부딪힌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리는 방금 언급해 주신 반대 측의 두 번째 논거에 대한 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저희의 쟁점은 과연 이 CPTPP의 진정한 실익은 무엇인가, 결국 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런 본질에 대해 저희가 주장했던 측면은 말씀드렸듯이 메가 FTA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한일 FTA로서의 실익을 각각의 품목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무역 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또한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다른 국가와의 FTA를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부분은 미국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손해가 예상된다, 미국의 참여가 보장될 수 없는데 가입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고 이 CPTPP의 본질에 의문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연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회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의 문제로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적 원산지 혜택이나 기타 여러 규범의 통일은 그 자체로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개별 FTA들의 복잡화로 발생하는 스파게티볼 비용이 10%의 특혜 관세 이익을 상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CPTPP가 새로운 국제무역의 기준이 될 것이 자명한 만큼 우리도 이 기조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 CPTPP여야 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유탄으로 자동차 232조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는 일본을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김기용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일본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금 반대 측께서 언급해 주신 RCEP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CPTPP만의 장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짧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여자분께서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에 있어서 일부 품목에서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부 품목이 아니라 전체 평균을 따졌을 때도 이득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근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일부 품목에 대한 세분화를 말씀드렸는데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도 과거보다는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부품 소재의 세계 수출 시장 순위가 2001년 10위에서 2014년 5위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길게 보면 부품 소재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에는 28%에 달했던 것이 올해 1월, 7월을 기준으로는 16.5%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점차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으며 그에 맞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측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질문 드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을 따졌을 때 효과냐 아니냐 여부인데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언어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요. 반대측께서 말씀하시는 평균의 측면을 저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전체 산업을 두루루 아루었을 때 우리가 그만한 능력치가 있냐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술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근거로 말씀하신 그 메가 FTA의 장점,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더욱 유리한 저희가 대안으로서 RCEP을 말씀드렸는데요. 왜 또 저희가 CPTPP는 아니고 RCEP과 PA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월하냐라는 근거로는요. 저희가 CPTPP 같은 경우에는 후속 참가국으로서 양호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RCEP은 형태가 없다. 그렇지만 CPTPP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약 들어간다면 빨리 들어가야겠지만 우리나라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1월 이후에 그것을 타결할 수 있을 전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이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을지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첨언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측면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역시 전체적인 측면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 CPTPP가 전혀 확실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CPTPP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찬성 측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미국의 참여 여부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무역협회에 따르면 무려 79억 달러의 무역 수지의 적자가 난다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 내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내수 경제를 더욱더 치중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가 FTA의 거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방금 언급하셨던 하나의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타결할 전망이다. 네, 맞습니다. 반대측께서도 결국 한국 참여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시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해 한국에서 정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이런 부정적 전망이 너무 가세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반대측께서는 어느 정도 찬성 측의 입장을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CPTPP의 경우 일부 민간 품목에 대해 국별로 개별 양화에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우려하시는 사항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CEP의 경우 결국 시장 개방도 자체, 자유도 자체가 CPTPP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 덜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농산물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계 손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협상에서 밀리는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쭤봤는데 답변 못 들었습니다. 메가 FTA 중요하지만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양팀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24분간의 자유 토론을 정리하고요. 이제 최후의 발언만 남았습니다. 양팀의 깔끔한 정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팀의 맺은 말 1분 30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열띤 토론 함께해 주신 찬성 측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저희 입론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양두구육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이 입론에서 던졌던 물음은 자유토론에서 해결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에서 쟁점은 총 3가지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CPTPP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둘째, CPTPP의 체결에 따른 부작용은 해결 가능한가? 셋째, RCEP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가가 그것이었습니다. 저희 화위부동팀은 분명히 다자무역 협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TPP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부작용
그리고 수출 다변화로서의 기회가 여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는 LG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 등 수많은 자료를 통해 입증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찬성 측계에는 내수 경제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더불어 양허 조항에 대해서 역시 깔끔한 답변이 없었던 점이 그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결국 메가 FTA를 통한 수출 다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과연 CPTPP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찬성팀의 마지막 맺은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이 언급해 주신 대로 오늘 첨예하게 오간 내용 중에 저희는 분명 농수산 품목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또한 기계 품목 등의 무역 적자가 어떤 식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지향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세계 무역 정세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저희는 반대 측의 우려와 달리 CPTPP 가입이 시장 확대, 생산자 네트워크 참여 효과, 석유, 화학, 수산물, 비철금속 부문에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국내 산업의 발전과 쇄신을 이룰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CPTPP는 미중 간 무역 전쟁, 경제 블록화 현상 속에서 보호 무역 기조를 타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 협정은 국가 간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며 그 안에서 다양한 장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단기적인 결과에만 치우쳐 멀리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건 아닌지 오늘 토론을 계기로 다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은 CPTPP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에 대한 보완 체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PTP를 둘러싼 여러 국외 정세나 앞으로 까다로워질 가입 절차를 고려했을 때 지금이 바로 가입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찬성팀의 맺은말까지 들어봤고요. 결승 진행이 끝이 났습니다.